안녕하세요. 추계예술대학교 23학번 판학과 김희담입니다. 수업 중 두기봉 감독에 대해 배우다 홍콩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번에 홍콩 영화 감독 왕가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왕가이 감독은 흔히 영상미로 많이 유명한데 이는 홍콩의 분위기를 물씬 잘 표현해내 홍콩을 궁금하게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번 왕가이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 바라보는 당대 홍콩의 분위기와 청춘들의 불완전한 사랑에 대해 왕가이의 시선으로 발표하려 합니다. 우선 왕가이 감독의 영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필름의 특징에는 빠른 장면의 변화, 스타일의 반복과 변주, 광각 렌즈와 슬로우 모션을 활용한 촬영 기법, 특유의 영상미와 그의 영화에 담긴 공통적 주제로서의 감독의 작품 세계가 있습니다. 왕가이 감독은 세기말 홍콩 사회에 팽배했던 상실의 감정과 상실한 시간을 복원하고자 작품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작품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실을 느끼는 청년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듯이 반가웁니다. 그의 작품에는 대중들에게 또 영화인들에게 사랑받는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아비정전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비정전은 1990년도 작품으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사랑을 믿지 않는 바람둥이 주인공 아비를 그려냅니다. 그는 축구장 매표소에서 일하는 여성 소여진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게 된 아비는 그녀를 쫓아내고 다시 루루라는 댄서와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루루에게도 실증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고 이후 양어머니에 대해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어 필리핀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는 필리핀에서 친어머니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해 거리를 방황하고 그는 위조 여권을 구해 필리핀을 떠나려고 하지만 폭력 사건에 휘말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아비는 소여진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왕가이 감독의 작품 세계의 시작점이라 평가받는 이는 전체적으로 정적이고 우울한 분위기를 지닙니다. 이는 사랑이 등장하면서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영화의 줄거리와 맞물리면서 떠난 자에 대한 그리움과 불가능한 재해에 대한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신을 발이 없어서 계속 날아가는 새로 묘사하는 아비의 독백이나 좁은 방과 같은 구조를 통해 고립된 인물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이 작품으로부터 불완전한 청춘의 고독을 그려내는 왕가이 감독 특유의 표현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1997년에 개봉한 춘광사설입니다. 아비정전이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은 청춘의 모습을 그렸다면 춘광사설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으로 후회와 그리움을 느끼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성연인인 보영과 아위는 이과수 폭포를 보러 아르헨티나까지 함께 여행을 가는 도중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을 찾아온 보영을 아위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이고 간호해줍니다. 다만 아위는 보영이 다시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을 염려해 그의 여권을 숨기고 그로 인해 그들은 언쟁을 벌이다 또 한 번의 이별을 맞습니다. 그 후 아위는 홍콩으로 돌아갈 돈을 모으기 위해 도축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보영에 대한 마음도 차츰 사라져 보영의 여권을 방에 두고 홍콩으로 떠납니다. 보영은 아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의 집을 청소하고 기다리지만 아위는 돌아오지 않고 보영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춘광사설을 통해 왕가이 감독은 맹목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의 말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는 영화의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춘광사설의 영어권 제목은 해피투게더이지만 감독은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제목과는 달리 서로에게 가까워질수록 둘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함을 영화 속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감독은 두 연인이 재회하기 전까지의 장면을 흑백 영상으로, 재회한 후 장면을 컬러 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사랑의 색채 변화를 나타내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표현 방식으로 두 주인공의 후회와 그리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세 번째 작품은 1995년 작품인 중경사님입니다. 앞선 작품들이 사랑의 아픔에 대해 다루었다면 중경사님은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경사님은 두 에피소드로 진행됩니다. 경찰인 하지무는 여자친구인 메이와 이별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마음을 정리하기로 하고 그는 술집에 들어가 처음 들어오는 여자를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 하지무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금발의 마약상을 만나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되고 금발 마약상은 자신을 배신했던 옛 연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 하지무가 자주 가는 식당 점원 페이와 경찰 663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두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페이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오는 663에게 호감을 느끼고 우연히 그의 옛 연인에게서 온 편지와 동봉된 그의 집 열쇠를 받게 됩니다. 663의 집에 출입이 가능해진 페이는 그날 이후로 그의 집에서 옛 연인의 흔적을 지우며 그의 집을 자신의 방식으로 꾸며나갑니다. 어느 날 663은 자신의 집에서 페이를 발견하고 당황하지만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며 가까워집니다. 둘은 술집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보기로 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1년 뒤 페이는 스튜어디스, 663은 페이가 일하던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재회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두 에피소드를 통해 젊은 두 남녀가 과거의 연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한편 감독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세계, 유통기한, 날짜 등과 같은 시간에 대한 소재에 초점을 맞추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방, 캘리포니아라는 술집과 국가와 같은 공간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감독은 사랑에 관한 두 가지 표현 방식이 합쳐져 사랑의 시공간성을 보여주는 신선한 표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영화는 90년대 청년들에게 큰 여운을 남기며 왕가희 감독의 이름을 날렸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영화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왕가희 감독의 또 다른 특징에는 촬영 기법입니다. 왕가희의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빠른 장면의 변화인데 중경삼림에서 경찰이 범인을 쫓는 장면은 빠른 화면의 변화로 관객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심지어 레인코트를 입고 노란 가발과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임청아가 총을 쏘며 달리는 장면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른 화면은 아비정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지하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손살같이 움직이는 이미지는 대도시 생활의 단면을 움직이는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너무 빠른 장면은 분명 과장이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였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야말로 영화가 갖는 특수한 효과이며 현실을 과장하여 영화가 의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빠른 영상의 이미지가 도시 생활의 속도를 과장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는 이유는 바로 실제 도시 생활이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주위에 무심한 채 빠르게 거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동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도시에서 삶에서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가며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이유는 더욱이 감독이 이러한 표현을 공감하며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영화 중 열흘 남아는 그의 독창적인 카메라를 돋보입니다. 두가풍이라는 핸드헬드 카메라는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되는 인물들의 형체를 흩어버림으로써 데쿠닝 인물들이 배경과 혼재되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배경과 인물을 뒤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가희가 얻어내는 것은 익명의 대중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도시인의 이미지입니다. 그의 인물들은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으며 심각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내면의 독백은 더 이상 인물의 표정 연기와 사건의 배우에 가라앉지 않고 배우의 나레이션을 통해 영화의 표현에 떠오릅니다. 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왕가이의 영화에서 나레이션은 인물의 성격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배우가 대사로서 해방되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연기에만 집중함으로써 편집 과정에서 영상에 맞는 음악과 나레이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상이 대사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해내려는 왕가의 형식적 실험은 타락전사에 이르러 과격한 정도에까지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문헌을 첨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